도성국사는 우리나라 풍수학의 시조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신라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기울고 백성들의 삶이 흔들리던 시기, 도성국사는 산과 물, 땅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도성국사는 어릴 적부터 비범했습니다. 세속의 욕심보다는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데 몰두했지요. 그는 출가하여 불법을 배우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산과 강의 흐름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풍수의 길이었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집터나 무덤자리를 고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의 기운을 읽고 그 안에서 사람과 가문의 운명을 조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도성국사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도선비기입니다. 이 책은 산천의 형세와 땅의 기운을 기록한 예언서로 전해지는데 후대 사람들은 나라의 흥망이 이 비기에 적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성국사는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내다본 성견자라 불렸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도성국사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풍수를 전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집터를 옮기라 권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절을 세워야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따라 터를 고치고 길을 닦았지요. 그 결과 마을이 번성하고 재앙이 줄었다는 전설이 많습니다. 특히 도성국사가 강조한 것은 지형과 물의 조화였습니다. 산은 기운을 머금고 물은 그 기운을 흐르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이 너무 험하면 사람의 삶이 고단해지고 물이 막히면 재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산과 물의 조화를 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도성국사의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백성들이 자연재해와 빈곤에 시달리던 현실 속에서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삶을 안정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즉, 풍수는 생활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과학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성국사는 절터를 잡을 때 햇빛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 바람이 적당히 드나드는 곳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수도 생활을 하는 스님들의 건강과 생활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혜였던 것이지요. 그의 가르침은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며 나라의 큰 결정을 좌우했습니다. 궁궐의 자리, 도읍의 위치, 성곽의 축조까지 풍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도성국사가 뿌린 씨앗은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50대 여성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집과 터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삶의 안정을 지켜주는 거였구나. 도성국사가 전한 풍수는 바로 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도성국사는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불과 물, 음과 양, 산과 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 사람의 삶도 욕심을 버리고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성국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땅의 기운은 곧 사람의 운명과 통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사는 집과 마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터전이 삶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풍수를 단순한 미신이라 생각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풍수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도성국사는 그 지혜를 백성들에게 전하여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도성국사, 그는 풍수의 스승이자 백성을 위한 성인이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